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형소법 전보임 모의고사. 자, 우리 1회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전보임 모의고사는 여러분들 이제 실전이라고 생각하시고 문제를 푸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급 이제 출제 경향에 맞도록 그렇게 좀 문제를 구성할 거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나온 기출 문제들 다 반영해서 자,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입니다. 자, 뭐, 가장 기본 질문이죠. 헌법에 이제 명시로 규정된 걸 찾아라라고 돼 있어요. 자, 이제 기육본 보니까 체포구속을 당했는데 적부심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네, 체포구속 적부심이죠. 적부심. 자, 이거는 이제 조금 구체적인 권리이긴 하지만 헌법에 규정이 돼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자, 두 번은 니은번은 지금 체포구속 압수수색을 할 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된다. 영장주의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헌법에 이제 명시적으로 현행범 체포, 그 다음에 긴급 체포는 영장주의 예외가 규정이 되어 있는 거죠. 압수수색은 이제 헌법 규정이 없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헌법에 있는 영장주의 니은법 맞고요. 자, 디귿번입니다. 자, 이제 증거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자,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 위법법 수집 증거네요. 증거를 쓸 수 없다. 자, 우리 증거 법칙은 자백에 관련된 건 다 있어요. 뭐 배제 법칙이든 보강 법칙이든 다 헌법에 있는데 그 제외한 뭐 위수증이나 전문 법칙 이런 것들은 헌법에는 없고 형사소송법은 규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재판장은 검사 의견을 들은 다음에 자,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최종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줘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이제 피고인 측에다가 이제 최종 의견 진술할 기회를 줘야 한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형소법에 있는 거지 헌법에 있는 규정은 아닙니다. 됐고. 자, 미음벌은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짓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12조 2항이죠. 진술 거부권. 자, 이제 묵비권에 관련된 규정이니까 헌법에 있는 겁니다. 헌법에 있는 건 그러면 기읍번, 니은번, 미음번 이렇게 세 개가 헌법에 규정이 되는 거죠. 자, 그다음 2번입니다. 자, 요즘 이제 이 검사하고 사견과의 관계 여기에 관련된 문제가 굉장히 자주 나오는데 역시 이것도 하나의 기출 문제인데요. 한번 보시면 자, 기읍번 보시면 자, 쉽죠. 일단 요거는 조금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이제 옛날에는 이 일반 사법경찰관이 있고 이 검찰청 수사관들도 이제 같이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돼 있는데 이제 일반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수사지휘권에서 독립이 된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요 수사관이 이제 빠지는 거죠. 빠지는 겁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이제 검사하고 사경의 관계가 지휘복종 관계였으니까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증거를 수사한다고 되어 있지만 지금은 이 지휘를 받아라는 것이 삭제가 된 거죠. 그래서 지금은 상호 협력 관계다라고 하는 것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문이 답이 1번이었기 때문에 뭐 쉬운 문제입니다. 자, 2번은 뭐 그냥 지문은 있지만 그래도 그거 하면서 정리하면 되겠죠. 자, 지금 이제 보안 수사 요건데요. 요건데 자, 두 가지겠죠. 자, 이제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거나 또는 영장을 이제 청구할 걸 결정할 때, 자, 그때 이제 보안 수사 요구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것만 보안 수사 요구할 수 있다고 틀린 질문이 되지만 이 경우에도 할 수 있다고 됐으니까 이제 옳은 질문이고, 그다음에 보안 수사는 원칙적으로는 요구하는 게 원칙이죠. 직접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직접 할 수도 있지만 그건 예외적인 것이고 원칙적으로는 요구하는 것이 원칙이다. 자, 그다음에 여기 좀 복잡하죠. 자, 이게 지금 이제 세 가지요. 법령 위반, 인권 침해, 현장 수사권 남용이 있을 때,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하는 게 이거죠. 사건 기록의 등본 송부를 요구하는 것. 자, 그다음에 그 사건 기록의 등본을 받아서 검토해 보니까 문제가 있으면 이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잖아요.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자, 그것도 안 들으면 사건 자체를 성취할 걸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단계별로 정리하시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러면 이렇게 지금 이제 사건 기록의 등본 송부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들이 발생했다는 걸 알 수 있어야 되잖아요. 검사가. 그럼 이제 검사한테 그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는 걸 피해자에게 미리 알려줘야 된다라는 조문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 한번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은 수사 개시죠. 그래서 이건 이제 이것도 다른 직렬 최근 기출 문제인데 이거죠. 우리 수사의 단서에 관련된 것도 한 지문씩 다 별도로 다 만든 거죠. 자, 먼저 고발입니다. 고발. 자, 고발은 범죄 사실 수사기관에 고해서 소출을 촉구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자, 여기 답이 나와 있는 거죠. 범죄 사실만 신고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누가 범인인지 자, 그 범인을 지적해야 될 필요가 없고, 그다음에 그 범인을 잘못 지적했다고 하더라도 A가 한 거 B가 했다고 하더라도 자, 그것이 고발의 효력에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상관이 없는 겁니다. 자, 기읍번은 틀린 지문이고요. 자, 그다음에 니은번은
변사체 검시인데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거죠. 이제 두 개밖에 없잖아요. 하나는 원칙적으로 변사체 검시, 검사가 하는 거고, 물론 대인 검시가 가능하지만 검사가 하는 게 원칙이고, 자, 그럼 이거죠. 이 변사체 검시를 하다가 긴급을 요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자, 그때는 영장 없이 검증할 수 있는 거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영장식 여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거 확인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영장을 받아서 검증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이건 틀린 지문이고요. 자, 그 다음에 자 3번이 답인데 아주 쉽네요. 그죠? 자, 지금 두 가지죠. 자, 이제 불신검문 대상자의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는 자, 먼저 요겁니다. 이거. 자, 그 당시 상황과 사전에 얻은 정보 지식 이걸 다 같이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불신검문은 수사의 단서에 불과하니까 혐의의 정도가 굉장히 낮아도 되는 거죠. 뭐 체포구속 정도가 되려면 객관적 혐의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이를 정도까지는 필요 없는 거죠.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3번이 답입니다. 너무 쉽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건 뭐 불신검문이 제일 많이 나온 지문이요. 자, 이제 조문상으로는 이제 신분증을 제시해야 된다고 돼 있지만, 자, 이거는 이제 이 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한 이유가 범죄 행위가 관한 것임을 피고인이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경우, 자, 이때는 신분증 제시하지 않아도, 자, 그것이 적법하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자, 그래서 쉬운 지문입니다. 자, 그 다음 4번은 통신비밀보호법에 관련된 설명입니다. 자, 이건 이제 OX 조합형으로 돼 있었으니까 아마 쉬운 문제였을 겁니다. 자, 기울번은 지난번에도 아주 자주 나오는 지문이죠. 자, 지금 이제 타인간의 대화라고 했잖아요. 대화를 청취하거나 이제 녹음하면 통신법 위반이 되는데, 자, 대화라고 돼 있죠. 대화. 자, 대화면 두 가지 요건이 반드시 갖춰져야 되죠. 사람의 소리가 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소리가 아닌 것은 뭐 우당탕 쾅쾅 이런 이제 사물에서 발생하는 소리, 이건 아예 대화가 아니고. 자, 그다음에 두 번째죠. 사람의 소리라고 하더라도 의사소통을 위한 것이어야 돼요. 그죠? 의사소통을 위한 것이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비명소리, 뭐 탄식 이런 것들은 의사소통을 위한 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대화가 아니죠. 그래서 이걸 녹음했다고 해서 통신비밀법 위반이 되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게 이제 판례 입장입니다. 자, 그 다음, 자, 감청이죠. 자, 이게 답이 나와 있네요. 그죠? 자,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기통신을 실시간으로 지득 체록하는 거. 이게 감청이에요. 자, 그러니까, 자, 이미 수신이 끝나버린, 이미 전기통신이 다 끝난 상태에서 기록을 열어보는 것은 이건 감청이 아니죠. 아닙니다. 그래서 네 번만 틀린 지문이고요. 자, 디귿번입니다. 자, 이것도 자주 나오는 지문이고 여러 번 설명드렸던 지문입니다. 자, 여기 답을 천천히 보시면 되죠. 자, 지금 허가서죠. 허가서에서는 두 가지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전기통신 감청, 우편물 검열, 요것만 할 수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연장결정서가 나오는데 그 연장결정서에 대화 녹음이 더 들어가 있었다. 자, 그럼 연장결정서에 대화 녹음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 연장결정서를 기준으로 해서 대화 녹음을 할 수 있느냐? 안 된다 그랬죠. 연장결정서는 기간만 늘려줄 수 있는 거지 그 범위를 넓혀줄 수는 없기 때문에, 자, 이제 허가서에 없었던 대화 녹음이 추가로 더 들어가 있다고 해서 이것이 대화를 녹음할 수 있는 적법한 거가 될 수는 없다는 게 판례 입장이죠. 자, 그 다음에 1번입니다. 자, 검사는 형의 집행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자, 이 경우에는 이제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맞죠? 자, 일단 이 수사기관에서 기술적으로 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니까 이제 이 제3자한테 이걸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가 이제 지문으로 나오는 거고요. 자, 그다음 이때도 마찬가지 통신 제한 조치니까 이것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5번입니다. 자,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 참여에 관한 설명입니다. 자, 역시 옳은 것이니까 확인해 봐야 되겠죠. 자, 그럼 먼저 지금 참여를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자인데요. 자, 여기 동고인 고용주가 들어갔네요. 그죠? 바로 X. 자, 우리 동고인 고용주는 적부심과 보석 청구만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2번. 자, 신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일 때. 자, 그럼 검사 또는 사경이 신문에 참여할 변호인 1인을 지정하는 게 원칙이다 그랬는데 아니죠. 피의자 쪽에서 지정하는 게 원칙이고, 자, 피의자가 지정하지 않으면, 자, 그때 이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2번은 틀린 지문이고요. 자, 3번입니다. 자, 제일 중요한 지문이고 제일 쉬운 지문이네요. 여기서는 자, 신문 중입니다. 도중. 자, 도중에 뭘 얘기하는 거죠? 의견을 진술하는 거죠. 그럼 이때는
부당한 신문법에 대한 이의 제기는 언제든지 할 수 있으니까 뭐 그냥 승인 없이 할 수 있지만, 자, 이 의견 진술은 신문 후에 하는 것이 원칙이고, 신문 중에 하려면 검사나 사경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죠. 받아야 되는 겁니다. 3번이 옳은 질문이고요. 자, 4번입니다. 자, 지금 수사기관이 변호인 참여에 대한 처분을 하네요. 자, 거기 불복하는, 자, 수사기관의 처분에 대한 불복이에요. 자, 준항고죠, 준항고. 항고가 아니고, 준항고. 자, 그 다음. 자, 6번입니다. 자, 체포에 대한 설명 중에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먼저 보시면, 자, 피의자를 2009년 11월 2일 날, 자, 22시에 긴급 체포했습니다. 근데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슬그머니 풀어줬어요. 그죠? 자, 그럼 이제 긴급 체포를 하고 나서 풀어줬을 때 통제 장치잖아요. 자, 지금 검사죠. 자, 검사니까 30일 이내에 법원에다가 석방 통지를 해야 될 거고, 사경이 있을 때는 검사한테 즉시 보고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걸 하지 않았을 때, 자, 이걸 하지 않으면, 자, 그러면 뭐 이 조사 과정에 특별한 위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자, 이 통지하지 않은 것 때문에, 자, 이 피의자 신문 요소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위법하게 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검사와 법원 간의 관계에서 검사가 법원에게 통지하지 않은 것이지, 그것이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무슨 수사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 거죠. 않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석방 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유치 중에 작성된 피의자 신문 조서 증거 능력 이런 데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상관이 없는 겁니다. 1번이 바로 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워낙 중요한 질문들이네요. 자, 2번. 자, 지금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 아닌 사람이 현행범을 체포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수사기관인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현행범인을 넘겨야 되는데, 자, 그러면, 자, 이제 지체없이라고 했을 때, 그 지체없이는 이제 시간적으로 근접한 시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불필요한 지체없이라고 해석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되는데, 그 48시간의 기산점은 체포한 때가 아니고, 인도받은 때부터, 자, 진행한 것이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액 50만 원 이하의 벌금 부류 또는 과료. 자, 이제 경미 사건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경미 사건의 경우에는 이제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이제 영장 체포는 두 가지 사유. 출석 불응, 주거 부정. 자, 나머지는 전부 주거 부정. 자, 그럼 이거 현행범 체포도 주거 부정. 주거가 분명하지 않을 때만 현행범을 체포할 수 있다. 자, 맞고요. 자, 뭐 4번은 너무 쉽고요. 자, 지금 현행범 체포서에 써진 내용하고 이제 범죄사실 기재 사이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자, 봤더니, 장소적, 시간적으로 같은 이제 사건이라고 동일서 인정이 되는 경우죠. 그럼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는 것이다. 자, 맞습니다. 자, 그 다음 7번 보시면, 자, 이제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영장 실질심사인데요. 자, 먼저 기획본입니다. 자, 체포영장이한 체포. 긴급체포, 현행범 체포에서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서, 자,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예요. 자,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피의자 신문을 해야 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피의자를 신문할 수 있다. 자, 법원의 재량이다. 바로 X죠. 자, 지금은 법원의 의무죠. 피의자를 신문하여야 한다가 돼야 되는 겁니다. 가장 기본 질문이고요. 자, 니은번입니다. 자, 구속장 피의자 신문 시에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네요. 자, 그러면 이제 지방법원 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야 된다. 그래서 피의자에게 국선 변호인을 이제 붙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죠. 그래서 니은번도 맞고요. 자, 디귿번, 뭐 제일 많이 나오는 지문이죠. 자,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자, 기소 전 절차죠. 기소 전 절차. 그러면 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자, 그 다음, 이제, 판사는 피의자가 신문기일 출석을 거부하거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출석 현저하게 곤란하고 피의자를 신문법정 인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 원래는 피의자를 출석시켜서 해야 되는 게 원칙이지만, 자, 이렇게 피의자가 나올 수 없는 예외적인 사정이 있으면 어쩔 수 없이 그때는 피의자 출석 없이 신문조사를 진행할 수 있는 거죠. 자, 맞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자주 나오는 질문. 자, 그럼 피의자 신문 하기 위해서는 판사가 수사 기록을 봐야 되니까 수사기관에서 수사 기록을 법원에 보냅니다. 또 법원이 검토하고 나서 이제 나중에 다시 돌려주는 거죠. 그럼 이제 법원 갔다가 검찰청에 돌아올 때까지 수사를 못했던 기간이니까
구속기간 산입할 때는 빼는 거죠. 빼는 겁니다. 자, 그다음 8번입니다. 자, 이번엔 적부심입니다. 자, 체포구속 적부심사의 청구인 적격은 피의자에 있으므로 피고인은 청구할 수 없다. 다만 심사 청구 후 피의자에 대해서 공소 제기가 있는 경우에도 자, 그 청구는 효력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 뭐 중요한 지문이죠. 자, 이제 구속 적부심 청구인 적격은 조문에 피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피고인은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피고인은 청구할 수 없고. 자, 근데 무슨 문제가 있었냐? 예전에는 이걸 너무 집착해서 피의자인 상태에서 적부심을 청구했어요. 적법에 청구한 거잖아요. 자, 근데 검사가 전격 기소를 해버려요. 그럼 피고인으로 바뀌잖아요. 그럼 기각을 해버렸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검사가 전격 기소하면서 적부심을 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거니까, 자, 그거는 네, 위헌이다고 해서 지금은 청구할 때만 피의자면 청구하고 나서 공소 제기가 돼서 피고인으로 바뀌어도 자, 그 청구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죠. 유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억법 맞고요. 자, 니은번입니다. 자, 적부심을 청구받은 법원은 자, 이틀이죠. 자, 48시간 이내에 체포 구속된 피의자를 신문하고 수사관계 서류하고 증거물을 조사해야 된다. 자, 맞죠? 자, 그다음 디귿번입니다. 자, 법원 사무관이 이제 이 적부심 과정에서 조서를 작성했네요. 자, 그럼 당연히 증거로 쓸 수 있을 텐데, 자, 문제는 근거요, 근거. 자, 이거는 311조가 아니고 315조. 네, 3호요. 자, 특심 문서로서 증거는 인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디귿번 틀린 지문이고요. 자, 리을번입니다. 자, 검사, 변호인, 청구인은 피의자 신문기일에 출석해서 의견 진술할 수 있고, 자, 피의자는 신문 도중에도 변호인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 맞죠? 의견 진술권 보장이 돼야 되고, 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어야 되니까 신문 도중이라도 언제든지 필요하면 이제 변호인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 맞고요. 자, 그다음에 미음번. 이것도 뭐 굉장히 자주 나오는 지문이죠. 짜실짜실한 지문 같지만 잘 보셔야 되는 거죠. 자, 지금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명할 수 있다. 자, 이제 피의자 보석인데요. 자, 여기 보면 체포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럼 바로 X가 되는 거죠. 자, 구속 적부심에서는 보증금 납입 조건 뭐 피의자 석방이 있지만 체포에서는 없으니까 이건 틀린 지문이 되는 겁니다. 워낙 많이 나오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이거 나오면 딱 그냥 눈이 어디 가는 거예요? 여기 가는 거죠. 체포가 들어가 있냐 뭐 확인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입니다. 자, 9번도 조금 지문 자체는 조금 좀 지엽적, 좀 까다로운 지문들인데 이게 OX 조합형이어서 아마 쉬웠을 거예요. 자, 지문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 구속하는 경우에는 이제 영장 없이 타인 주거 등에서 피의자를 수색할 수 있다. 자, 우리 체포 구속 과정에서 피의자 수색이니까 뭐 영장주의 예외는 적용되는 거 맞는데요. 자, 문제는 요거네요. 사후에 지체 없이 압수영장을 청구해야 된다. 그랬으니까 자, 이게 틀린 지문이죠. 자, 지금 이 체포 구속 과정에서 피의자 수색은 사후영장이 필요가 없죠. 자, 그럼 사후영장 필요 없는 거 정리해 볼게요. 자, 요거 사후영장 필요 없고요. 자, 그다음에 피고인 구속 현장에서 압수수색 검증. 자, 왜냐면 피고인 구속은 법원이 하는 거니까. 자, 거기는 이제 영장이 필요 없고 이미 제출물의 압수. 자, 그거는 이제 사후영장이 필요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니은번 보시면, 이제 216조 1항 2호. 자,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하는 경우에는, 자, 그 체포 현장이나 구속 현장에 있는 물건들은 영장 없이 압수수색 검증할 수 있다. 자, 맞죠? 자, 근데 이때는 뭐가 없어요? 시간 제한이 없죠. 몇 시간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냥 그 체포 구속 현장에 있는 것이니까, 시간과 상관없이, 압수수색 검증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건 유명한 판례네, 그죠? 자, 이번에는 216조 3항이요. 자,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에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위해서 법원 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을 때는 자, 영장 없이 압수수색 검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요건이요. 자, 이제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에 범죄 장소여야 되고 영장을 받을 수 없는 긴급한 사정이 있어야 된다는 이 요건이
다 갖춰져 있어야 돼요. 자, 하나라도 안 갖춰지면 그건 위법이고. 사후영장 청구했더니 사후영장이 발부됐다고 해서 그 위법성이 하자가 추가되는 게 아니죠.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리1번입니다. 자, 리1번은 217조로 가네요. 자,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긴급 체포된 자가 소유, 소지, 보관하는 물건에 대해서는 체포 현장이 아닌 장소라도 체포한 때부터 24시간까지는 영장 없이 압수수색 검증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지금 긴급 체포한 사람이 소유, 소지한, 보관하는 물건을 압수수색 검증하는 건데 말하고 닳도록겠죠, 그죠? 이거 체포한 때부터를 뭐 압수한 때부터 이렇게 바꾸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바꾸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24시간, 48시간 바꾸는 거 연습했고요. 자, 영장 압수 검증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이 긴급 체포의 경우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요거죠. 장소 제한이 없다는 겁니다. 긴급 체포된 자가 소유, 소지, 보관한 물건이면 어느 장소에 있든 상관없는 거죠. 상관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범인들이 숨겨놓은 거 이제 찾아올 때가 제일 많이 활용하는 게 바로 217조입니다. 자, 그 다음 218조로 가서, 자, 현행범 체포 현장이나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에서도 소유, 소지, 보관자 등 임의로 제출한 물건 영장 압수할 수 있는데, 자, 이때는 48시간 내에 지체 없이 압수영장을 청구해야 된다. 했으니까 이건 또 틀린 지문이 되겠네요. 그죠? 자, 이제 체포 현장, 뭐 범행 중,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 자, 이걸 보고 216조 1항 2호나 뭐 200조 3항으로 간다. 그렇게 안 된다 그랬죠. 자, 바로 뭐죠? 임의제출, 어떤 곳이든 간에 임의제출이니까 임의제출 218조로 가는 거고요. 그럼 임의제출이니까 영장이 필요 없죠. 사후영장이 필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인데요. 요게 좀 어려웠을까요? 자, 개수형이어서. 자, 압수물 처리인데요. 자, 이건 쉽게 나왔네, 그죠? 자, 지금 여기는 폐기입니다, 폐기. 자, 그러면 폐기하여야 한다 그랬으니까 무조건 X죠, 이거는. 예. 폐기는 무조건 할 수 있다죠. 할 수 있다. 이걸로 지문을 만들면 쉬운 지문입니다. 자, 이제 이걸로 지문을 만들었을 때 문제죠. 동의를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자, 위험한 물건은 뭐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위험한 거예요. 그건 동의가 필요 없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냥 법령상 생산, 제조, 소유, 소지, 유통이 금지된 압수물이니까 갖고 있어도 별 문제는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동의받아서 해야 되는 거죠. 자, 동의받아나 폐기하여야 한다. 두 가지인데 이 뒷지문을 갖고 지문을 만들었으니까 쉬운 지문입니다. 쉬운 지문. 자, 그 다음에 니은, 디귿, 리을. 자, 이게 이제 한마디로 가장 뭐 기본적인 논점 중에 하나죠. 자, 뭐냐면 자, 니은번, 디귿번은 이제 똑같은 개념이죠. 자, 뭐냐면 이제 수사기관이 압수를 했는데 피압수자가 환부 청구권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소유권을 포기했을 때 그럼 국가는 안 돌려줘도 되냐라고 하는 거죠. 자, 환부 청구권을 포기하는 거 인정해 주지 않고요. 그 다음에 소유권 포기해도 무조건 돌려줘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그러면 피압수자 등 환부를 받을 자가 압수 후에 그 소유권을 포기하는 등으로 실제법상 권리를 상실해도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으면 환부를 해야 되고요. 그 수사기관 의무에, 환부 의무에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절차법상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환부 청구를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해도 수사기관의 필요적 환부 의무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자, 환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소멸하지 않습니다. 소유권 포기하든 환부 청구를 포기하든 무조건 수사기관은 환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리1번이죠. 자, 수사 단계에서 소유권을 포기한 압수물입니다. 자, 여기 하나 낚았고요. 똑같은 논점이 또 들어간 거고. 자, 그 다음에 형사재판에서 몰수형이 선고되지 않았네요. 자, 그럼 압수를 했는데 재판에서 몰수를 선고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환부 간주가 되잖아요. 환부된 걸로 간주가 되는 겁니다. 자, 환부됐으니까 당연히 피의압수자는 수사기관에 대해서 국가에 대해서 민사소송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됐고요. 자, 이것도 중요한 지문이고요. 자, 범인으로부터 압수한 물품인데, 자, 그 범인에 대해서 몰수의 선고가 없어서 이제 압수가 해제된 것으로 간주됐다고 하더라도, 그게 그 범인한테는 이제 뭐 재판이 다 끝났으니까 필요 없지만, 다른 공범 수사를 위해서 또 압수가 필요해요. 그럼 다시 또 압수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이번을 맞고요.
자, 그 다음에 11번입니다. 자, 11번도, 이거는, 최근에는 법원직 기출 문제인데요. 자, 증거보존 절차입니다. 요즘 자주 나오는 지문이죠. 자, 그럼 일단 우리는 이제, 이 수사상 증거보전인지, 그다음에 수사상 증인신문인지를 봐야 되는데, 일단 증거보전에 대한 문제라는 건 확인했고요. 제도 자체가 완전히 취지가 다른 거라서. 그럼 일단 이제 이쪽은 증거를 보존하기 위한 거죠. 증거 사용이 곤란했을 때, 자, 그걸 미리 막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양쪽이 다 필요하죠. 검사 쪽도 필요하고, 피고인, 피의자, 변호인 쪽도 필요하고, 양쪽 다 할 수 있고. 주로 이쪽이 더 많이 활용한다 그랬고요. 피고인, 피의자 쪽에서 많이 활용하는 거고. 자, 1회 공판 기일 전에 하는 거 맞고요. 판사한테 하는 거 맞고요. 자, 요것도 중요한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증거 보존은 뭐 빼고는 다 할 수 있는 거죠? 피고인, 피의자 신문 빼고는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압수수색, 검증, 증인신문, 관조 뭐 다 할 수 있어요. 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압수에 관한 증거보존 청구는 압수한 물건의 소재에 관한 지방법원 판사, 수임 판사가 하는 거 맞고요. 맞고. 자, 3번입니다. 자, 증거보존은 1심 제1회 공판 기일 전에 한해서 허용되는 것이다. 자, 쉽게 말하면 본격적인 재판이 한 번도 열리기 전에 그때 하는 거죠. 자, 그럼 본격적인 재판이 한 번이라도 열리면 그 다음부터 못한다. 이렇게 개념을 잡으면 되잖아요. 자, 그럼 재심 청구 사건입니다. 이건 뭐죠? 이미 재판이 끝난 사건을 다시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건 당연히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재심 청구 사건에서 증거보존 절차가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이게 답이 여기 있는데요. 사실은 1번을 확인했으면 답은 주어준 거죠. 1번에다가. 자, 공동피고인과 피고인이 뇌물을 주고받은 사이로 필요적 공무관이 있는 경우에, 자, 검사는 수사 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증거를 미리 보존하기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증거 보존을 청구할 수 있는데, 자, 뭘 할 수 있냐고 물었어요? 증인신문 할 수 있냐고 물었잖아요. 할 수 있어, 당연히. 증인신문이니까. 여기 있잖아요. 증인신문 할 수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12번입니다. 재정신청인데, 그것도 이제 최근 다른 증거 기출 문제입니다. 자, 요즘 이제 재정신청이 너무 남용된 걸 막기 위해서 들어간 게 바로 이거죠. 비용 부담. 자, 비용 부담은 뭐죠? 대부분 요거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래서 뭐 재정신청 들어갔는데 쓸데없이 들어가서 기각을 당했다든가, 아니면 재정신청 해놓고 그냥 취소해버렸다든가. 자, 그럴 때는 이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맞고요. 자,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뭐 가장 중요한 문제 또 하나네요. 바로 뭐죠? 재정신청서를 내야 되는데, 자, 그럼 교도소장한테 내면 그 적법한 재정신청을 인정해 주느냐, 즉 재소자 특칙이 적용되냐라고 하는 건데, 재정신청은 재소자 특칙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재소자 특칙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지문은 두 개가 나오는 거죠. 자, 요거요. 신청서를 낼 때도 재소자 특칙은 적용이 안 되고, 또 지문이 뭐가 나오죠? 재정신청이 기각됐잖아요. 자, 그러면 즉시항고, 재항고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그 즉시항고장, 재항고장도 재소자 특칙이 적용이 안 돼요. 적용이 안 됩니다. 실제로 법원에 내는 시간 기준에 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재정신청을 들어가면 이제 그 재정결정 끝날 때까지는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고, 자, 지금 재정신청은 옛날처럼 준기소 절차가 아니고 기소강제 절차예요. 자, 그래서 공소제기 결정이 났다고 해서 무조건 공소제기 되는 건 아니지만, 공소시효에서만은 옛날처럼 이 공소제기 결정이 있으면 그때는 이제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공소시효가 이제 진행되지 않도록 다 이제 정지를 계속 시켜주는 겁니다. 자, 3번 맞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지문인데 쉽네요. 그죠? 자, 재정신청 기각 결정이 확정된 사건은 다른 중요한 증거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다. 맞죠? 자, 이제 고등법원까지 가서 기각이 난 거니까 이제 더 이상 이제 다른 중요한 증거 발견되지 않으면 소추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는 이제 이 지문을 묻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라고 이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뭐 재심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 재정 신청할 때 제출된 증거하고 새로 발견된 증거를 합쳐서 충분히 유죄와 확신을 가지게 되실 정도의 증거 가치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맞고. 그다음에 여기 지문화는 되지 않았지만 제일 많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죠? 이거죠. 자, 이제 이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 소추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제한이 걸리는 것은 실제 재정 신청을 들어가서 기각이 난 그 사건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는 겁니다. 불기소 결정을 받았지만 실제 재정 신청 들어가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는 이 제한이 걸리지 않는다는 거죠. 걸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입니다. 즉결인데요. 자, 이것도 다른 증의 기출 문제인데 쉽죠. 자, 일단 뭐 이건 조문이고요. 자,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판사는 소속 지방법원장의 명령을 받아서 소속 법원의 관할 사무와 관계없이 즉결심판 청구 사건을 심판할 수 있다. 조문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즉결심판 청구했을 때, 자, 이 피고인이 이 절차를 잘 모를 수 있으니까, 자, 그걸 이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뭐 서면이나 구두로 알려줘야 된다. 자, 맞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쉽네요, 지문. 자, 워낙 많이 나오는 지문이니까. 자, 지금 법원이 경찰서장의 즉결심판 청구를 기각했죠. 그죠? 즉결심판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해서 기각해버린 겁니다. 자, 그러면 검사가 이제 정식 공소기를 해야 되는 거니까 검찰청이 이제 기록을 보냈겠죠. 자, 근데 검사가 이걸요, 이따가 지문이 나옵니다, 뒤에. 자, 정식 재판 청구가 있는 사건 오인한 거죠. 그럼 정식 재판 청구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경찰서장이 직결심판한 것을 공소기한 걸로 보잖아요. 보였기 때문에 그냥 기록만 보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기록만 보낸 거예요. 자, 그럼 답이 여기 있네요. 그죠? 공소장 제출이 없어요. 자, 그럼 공소 제기에서 가장 중요한 공소장 제출이니까 공소장 제출이 없으면 그 공소제기는 아예 불성립이죠. 불성립. 그래서 이건 이 공소장이 제출되지 않았는데 공소제기가 성립됐다라고 하는 거니까 뭐 이 당연히 틀린 지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즉결은 간단한 이제 소송 절차이기 때문에 뭐 법정이 없는 증거까지 다 뭐 증거조사 할 수는 없고 요거는 할 수 있는 거죠. 제정하는 증거요. 그 법정이 있는 증거에 대해서는 조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문제입니다. 자, 이거는 7급 문제라서 조금 지문이 조금 긴데요. 그래도 중요한 문제라서 다시 한번 실었어요. 자, 우리 이제 그 공소시효의 정지에 관련된 주관적 범위를 묻는 겁니다. 조금 까다로운 지문들이니까 하나씩 볼게요. 자, 이건 많이 나오는 지문이죠. 자, 형사소송법 253조 2항에서는 자, 공범의 1인에 대해서 공소제기를 하면 시효가 정지되고 그러면 그건 다른 공범에 대해서 미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공범의 범위죠, 범위. 자, 범위는 필요적 공범은 제외되는 거죠. 임의적 공범만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뇌물 공여, 뇌물 수수 같은 이 대항범을 우리가 필요적 공범이라고 해요. 자, 필요적 공범에는 적용이 안 된다 그랬죠. 자, 그래서 뇌물 받은 사람 공소제기했다고 해서 뇌물 준 사람의 공소제기 같이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다음. 자, 2번 지문입니다. 2번 지문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한 사람을 공소제기하면 다른 공범까지 같이 공소제기가 멈추는데 이 공소제기된 범위에 대해서 재판이 확정되면 또 진행되는 거잖아요. 재판이 끝나면 그때부터 다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재판이 확정되면 다시 진행이 되는데 그럼 이 재판 확정이라 할 때 이 재판이 어떤 재판을 얘기하느냐? 다 되는 거죠. 공소기각이든 뭐 관할위반이든 유죄, 무죄, 면소 다 상관없습니다. 재판이 확정되면 되니까. 자, 그러면 자, 문제는 이거죠. 약식명령 확정도 자, 이 공소시효가 다시 진행이 되냐는 거예요. 되죠. 왜요? 약식명령 확정은 정식재판이 확정된 거랑 마찬가지니까. 그래서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그때부터 또 진행되는 거예요. 진행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지문. 자, 이제 요거죠. 자, 갑과 을이 두 명이 공범인데, 자, 갑을 공소제기했어요. 자, 그럼 이제 을까지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효력이 미치냐는 겁니다. 자, 갑이 재판을 받았는데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 뭔 얘기죠? 갑에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죄가 없는 사람이니까 을은 공범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럼 을의 공소시효가 멈춰 안 멈춰? 안 멈추죠. 공소시효 효력이 없어요. 공소시효의 정지 효력이 없는 겁니다. 자, 근데 갑에게 무죄가 나왔는데 뭐죠? 책임이 조각돼서 무죄. 그럼 불법을 저지르는 건 맞지만 제정신이 아니어서 책임만 조각되는 거잖아요. 그럼 같이 불법 저지른 거 맞죠? 공범이잖아요. 그럼 그때는 공소시효가 정지가 되는 거죠.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무죄가 어려운 말로 하면 구속요건의 당성이 없어서 무죄다. 그럼 그건 공범이 아니에요. 그건 공소시효 정지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지만 책임이 조각돼서 무죄다. 그럼 그건 공범이에요. 공범이기 때문에. 자, 공소시효의 정지 효력이 미치는 겁니다.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이걸 또 활용하면 되겠네요. 자, 피고인과 공범 관계는 자가 같은 범죄에서 같이 공소시효가 됐는데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돼서 유죄 판결이 확정됐네요. 그죠? 자, 유죄 판결이 확정됐잖아요. 상고 기각. 자, 그럼 당연히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기간은 당연히 공소시효가 멈추죠. 멈추는 겁니다. 유죄가 나왔으니까 뭐 당연히 공범이잖아요. 공범이고 공범이니까 당연히 공소시효 정지 효력이 미치는 거죠. 미치는 겁니다. 자, 15번입니다. 자, 법원의 관할입니다. 자, 이것도 이제 다른 징계 기출 문제인데요. 자, 이건 뭐 말하고 닿도록 했죠. 자, 지금 고유관할 사건 계속 중에 고유관할 법원의 사건, 관련 사건이 계속 됐는데 그 양 사건이 병합 심리되지 않고 고유 사건에 대한 심리가 먼저 전결됐다고 해서 그럼 관련 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이제 소멸하고 유지가 되지 않느냐? 상관없는 거죠. 이게 고유 사건에 대한 심리가 먼저 전결됐느냐 상관없이 관련 사건의 관련성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1번은 워낙 많이 맞던 시간이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자, 지금 요거네요. 자, 토지 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 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됐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공통된 직근상급법원이 검사 또는 피고인 신청해서 한 개 법원으로 모아서 같이 병합심리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토지 관할을 달리하는에 대한 해석이잖아요. 자, 그럼 토지 관할은 다른 거죠. 그러나 사물 관할은 같아야 되죠. 같아야 되죠. 그래야 같이 모을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각각 다른 법원이라고 하는 게 이제 토지 관할은 다르지만 사물 관할은 같아야 돼요. 사물 관할까지 다르면 그건 모을 수가 없잖아요. 자, 됐고요. 그 다음에 3번, 4번 이거 지난번에 다 우리 진도별 할 때 정리했던 겁니다. 좀 까다로운 지문이지만 뭐죠? 관할 지정이죠. 자, 관할이 애매해서 어떤 부분이 관할인지 모르겠어요. 자, 그럼 피고인이 답답할 게 있나요? 답답할 게 없죠. 자, 그럼 누가 신청하나요? 검사만 신청하나요? 검사. 관할 지정이니까. 자, 그다음 자, 사물 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법원에 계속됐네, 그죠? 자, 그럼 이때는 선착수가 아니고 이거는 뭐죠? 합의부가 하는 거죠. 합의부가. 토지 관할이 다를 때는 이제 먼저 공소를 제기받은 법을 심판하지만 이게 사물 관할이 다르면 그때는 합의부가 하는 겁니다. 자, 쉬운 질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입니다. 자, 공소장 변경이고요. 자, 이것도 중요한 지문들인데 지문들 자체는 뭐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다른 정렬 기출 문제인데요. 보겠습니다. 자, 지금 공소장 변경 요구예요, 요구. 자, 이거는 법원의 재량이죠, 재량입니다. 자, 그래서 법원이 검사에게 공소장 변경을 요구하지 않아도 그 자체를 위법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번이죠. 자, 검사가 횡령죄로 기소했는데 뭐 배임죄로 처벌하거나 뭐 배임죄로 기소했는데 횡령죄로 처벌이 되느냐? 된다는 거죠. 왜냐면 똑같이 형법 355조고요. 형벌에도 아무 차이가 없어요. 똑같이 전부 5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자, 똑같은 범죄 사실을 재판하면서 그냥 법률 적용만 달리하는 거죠. 자, 때문에 이때는 배임죄로 기소돼서 공소장 변경 없이 횡령죄 적용해도 되고 뭐 반대로 횡령죄로 기소돼도 공소장 변경 없이 배임죄로 처벌해도 상관없습니다. 맞고요. 자, 그 다음에 자, 3번입니다. 자, 법원은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이 자, 공소장 변경이 됐는데 피고한테 불이익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피고인에게 이제 방어의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 집권 또는 청구에서 자, 공수판 절차를 정지하는데 이거는 반드시 해줘야 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게 포인트죠. 임의적입니다. 임의적. 법원이 보니까 공소장 변경되긴 했는데 피고인이 방어하는데 별 지장이 없을 것 같아. 그냥 진행해도 돼요. 그냥 진행해도 되고. 자, 이렇게 해서 피고인의 불이익이 증가될 것이 염려가 되면 그때는 법원이 봐서 공소장 정지시켜 줄 수도 있고 안 시킬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또 쉬운 지문이죠. 자주 나오는 지문이고요. 자, 법원이 검사가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길래 허가를 해줬어요. 근데 보니까 이게 요건이 안 되는 거죠. 왜요? 사건의 공소사실의 독립성 인정이 되지 않아요. 그럼 해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자, 근데 그걸 해준 거잖아요. 자, 그때는 스스로 그걸 취소할 수가 있죠. 중간 재판이니까 언제든지 스스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은 증인의 증언 거부권입니다. 자, 증인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인 형사소추를 당할 염려가 있는 경우라고 할 때 그 형사소추는 이미 저지른 범죄 때문에 증언을 하면 형사소추를 받게 될 가능성이 있는 거.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증언으로서 범죄가 스스로 성립하는 경우, 이거는 포함이 안 되는 거죠. 증언하면서 생기는 건 안 돼. 증언 거부권이 포함이 안 되는 겁니다. 위증 안 하면 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자주 나오는 질문이죠. 자, 포인트는 뭐죠? 요것만 보면 되죠. 유죄의 확정 판결 끝난 겁니다. 자, 이 증인은 이미 유죄의 확정 판결을 받아서 기판력이 발생해버린 증인이에요. 자, 아무리 불이익을 진술해도 자기는 불이익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증언을 거부할 수 없어요. 없어요. 증언 거부권이 없습니다. 고지하지 않아도 돼요. 없으니까. 그 다음에 자, 낙조.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미 유죄 판결이 확정된 증인에게는 증언 거부권이 없죠. 없습니다. 3번입니다. 자, 이거죠. 자, 공소 제기를 당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을 사실이 반로될 염려가 있는 증언이라고 했을 때, 자, 이것이 자신이 범행을 한 것은 오인돼서 유죄 판결을 받을 우려가 있는 사실도 포함이 되느냐? 포함이 되죠, 당연히. 그래서 자기가 잘못 진술을 하게 되면 자기가 범행한 것은 몰릴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것도 증거 거부권을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뭐 말하고 달도록 했고요. 자, 314조. 자, 법정에 나올 수 없어야 돼요. 자, 나와서 증거 거부권 행사하는 거. 이거는 314조 적용 요건에 포함이 안 되는 거죠. 포함이 안 되는 겁니다. 워낙 많이 했던 겁니다. 그래서 뭐 이걸 정당하게, 뭐 정당하지 않게 이런 걸로 놨고, 뭐 증거 거부권을 진술 거부권으로 놨고, 일단 법정에 나와서 증거 거부, 진술 거부하는 건 314조는 적용될 여지가 아예 없습니다. 아예 없습니다. 314조가 나오면 이 지문은 무조건 나온다고 봐야 되는 지문이죠. 자, 그 다음 18번입니다. 증인신문. 자, 이것도 국가직 7급 문제인데요. 뭐 문제 좋아요. 다 좋은 중요한 지문들하고 중요한 판례들로 되어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재판장은 자, 증인이 피고인 면전에서 충분히 진술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는 피고인을 퇴정시키고 증인신문 진행할 수 있다. 맞죠? 맞습니다. 자, 그래도 어떻게 해요? 증인신문이 끝나고 나면 반대신문의 기회를 반드시 보장해 줘야 되죠. 자, 됐고요. 자, 틀린 거 찾아내니까 답은 2번이네요. 자, 증인이 계속 뭐죠? 증언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감치 재판 절차를 개시했어요. 근데 감치 결정하기 전인데 증인이 증언을 하네요? 이거 할 필요가 없잖아. 자, 그래서 뭘 할 수 있어요? 불처벌 결정을 해야 되고. 자, 여기에 대해서는 불복이 안 되죠. 안 됩니다. 증인이 진술하지 않아서 감치를 하려고 하는데 진술해버리잖아요. 증언해버리니까 불처벌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불복할 필요는 없으니까. 자, 불복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어요. 자, 3번. 좀 변형된 지문이긴 하지만 기본이죠. 자, 뭐죠? 재판장은 직권으로 언제든지 신문을 할 수 있고 순서 바꿀 수 있잖아요. 순서도 언제든지 바꿀 수 있어요. 따라서 피고인이 신청한 증인인데 피고인 측보다 먼저 재판장이 신문해도 상관없는 거죠. 가장 기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지난번에 전보 및 진도별 할 때 들어갔죠. 중요한 질문이죠. 자, 공판기일에 증인 채택해서 증인 신문하기로 피고인의 고지까지 했습니다. 자, 증인은 나왔네요. 근데 신청인은 피고인이 안 나온 거예요. 정당한 사유 없이. 그럼 어떻게? 그럼 증인 다시 돌려보낼 수 없잖아요. 어떻게요? 네. 공판기일 외 증인 신문으로 증인 신문 합니다. 하고 나서 나중에 피고인한테 고지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증인 신문 조서에 대한 서증 조사를 하는 거 증거 조사 적법합니다. 그래서 보통 실무에서는 다 이렇게 해요. 증인만 신청해 놓고 안 나오면 그 증인 돌려보낼 수 없어요. 그냥 이렇게 공판기일 외 신문으로 증인 신문 하고 나서 나중에 이제 다음 공판기일에 그 결과 알려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입니다. 난이공판 절차입니다. 자, 뭐 기획본 지문요. 자, 이제 간이공판 절차 들어가려면 공소사실 자백이 있어야 되는데, 자, 이 자백은 여기까지 써야죠. 공소장에 써진 내용 인정하고, 자, 이거까지요. 위법성 책임 조각 사유를 진술하지 않는 거. 여기까지만 하면 충분한 겁니다. 명시적으로 유죄의 자인을 진술해야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먼저 요거죠. 이제 위법성이나 책임 조각 사유를 진술하게 되면 그때는 간이공판 절차를 못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술에 취해 있었다, 뭐 기억이 안 난다 이런 것들이 다 뭐죠? 책임 조각 사유를 진술하는 거니까 자백으로 볼 수 없다. 이제 그렇게 지문으로 연결되는 거잖아요. 자, 그다음에 니은번입니다. 자, 간이공판 개시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는 할 수 없는데 보통 항고는 가능하다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 간이공판 절차 갑니다라는 결정도 소송 중간 재판이잖아요. 중간 재판이니까 특별히 즉시 항고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면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불복을 못 하는 거죠. 못 하는 거예요. 즉시 항고는 못 하고 보통 항고도 못 합니다. 자, 그다음에 자, 디귿번 뭐 중요한 지문이죠. 자, 이제 이 증거 법칙들 중에 어떤 건 적용돼 어떤 건 적용이 안 되냐는 겁니다. 자, 일단 이건 쉽잖아요. 위수증 자백 배제. 이건 뭐죠? 무조건 적용되는 거죠. 절대적 증거 법칙이니까 무조건 적용돼야 되고. 자, 문제는 자백 보강인데, 자, 간이공판 절차는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진행되는 절차, 일반 소송 절차, 형사소송 절차입니다. 적용이 되죠. 적용이 되는 겁니다. 적용이 안 되는 건 즉심하고 소년보호 사건, 다른 법으로 진행되는 특별 형사 절차만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리을번입니다. 자, 간이공판 절차 개시 결정을 할 때는 검사 의견을 들을 필요가 없지만 취소할 때는 검사 의견을 들어야 된다. 자, 이거 맞습니다. 자, 이거는 외우는 방법이 간단합니다. 이해만 하시면 되죠. 자, 자백을 해서 간이공판 절차 들어가네요. 검사한테 불리할 게 전혀 없죠. 검사한테 의견을 물어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자, 근데 간이공판 절차 하기로 했는데 그걸 취소하는 거잖아요. 그때는 검사 의견을 물어야 되는 거죠. 물어야 되는 거. 자, 그다음에 간이공판 절차니까 뭐죠? 증거조사 방법이 완화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증거 방법을 표시하고 증거조사 내용을 증거조사합니다. 그냥 대충 적어도 자, 이건 상당한 증거 방법을 인정할 수가 있다. 자, 맞죠? 맞습니다. 자, 20번 위수증입니다. 자, 위수증. 자, 이것도 다른 징계 기출 문제인데, 자, 중요한 지문들입니다. 자, 먼저 1번이요. 자, 그건 이제 위수증 예외가 적용되냐 묻는 거잖아요. 자, 일단 진술 거부권 고지받지 않은 채 자백했어. 이 자백은 당연히 버려야 되는 거고요. 증거력이 없고. 자, 문제는 법정에서 또 자백을 했네요. 그죠? 자, 그러면 요 자백의 위법성 여기가 연결됐느냐, 아니면 인과관계가 끊어졌느냐, 단절됐느냐 확인하면 되잖아요. 자, 인과관계가 끊어졌다는 얘기가 나오죠? 충분한 시간 지났죠? 40여일 지났고.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받으면서 법정에서 이루어진 자백이에요. 그러면 이 자백의 위법성 여기가 연결되지 않고 완전히 차단됐으니까, 인과관계 단절됐으니까 이건 증거를 쓸 수가 있죠. 증거를 쓸 수 있습니다. 자, 2번입니다. 2번 논점이 뭔가요? 자, 고소인이 주거에 침입해서 절취한 증거물, 뭐죠? 사인의 위수증. 사인의 위수증. 자, 그럼 사인의 위수증 증거로 쓸 수 있냐?
판례는 공익과 사익을 비교해서 결정하는데 판례의 결론은 공익이 다 크다. 그래서 다 쓸 수 있다는 거죠. 인정이 되는 거죠. 요거 보이는 거죠. 고소인 요거 보고 확인하는 거죠. 아, 이거 수사기관이 아니네. 사인이니까. 사인의 위수증 묻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녹음 나왔네요. 그죠? 그럼 이제 통비법 가면 되잖아요. 자, 지금 피고인이 피해자한테 전화를 걸어와서 피해자가 녹음했네. 그러면 피고인과 피의자가 대화하면서 통하면서 이제 피해자가 녹음한 거니까 당사자 녹음이니까 이건 위수증 아니네요. 그죠?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쉽네요. 자, 지금 위법한 절차에 따라 압수수색을 했으니까 그리고 영장도 안 받았고 즉시 반환도 하지 않았고 유죄를 쓸 수가 없죠. 증거를 쓸 수 없습니다. 자, 문제는 이제 증거 동의하면 증거를 쓸 수 있냐. 위수증은 증거 동의해도 증거로 못 쓰는 거니까 이게 틀린 지문이죠. 자, 21번입니다. 자, 전문법칙인데 이것도 최근 기출 문제예요. 그래서 이것도 좋은 문제죠. 딱 특별히 한 지문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거 다 묻고 있어요. 자, 먼저 1번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뭐 상업장부, 항해일치, 진료일치 이런 건 범죄 사실 인정 여부 관계없이 자기에게 맡겨진 사물을 처리하는 내용을 그때그때 계속적 기계적으로 반복해서 작성한 문서. 그럼 이거는 믿을만 하니까 당연히 증거는 인정이 된다. 1번이죠.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뭐 말고 닿도록 했고요. 지금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 도달했다라고 해서 공소얘기가 된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핸드폰은 계속 협박문자 보낸 거잖아요. 자, 그러면 범인이 보냈다는 협박문자 그 자체, 이거 뭐죠? 물증. 자, 물증이니까 이거는 전문법칙 적용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3번요. 자, 지금 수사보고서입니다. 자, 이 수사보고서 여러 번 나오는데 여기서는 요겁니다. 이건 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수사 경위 및 결과를 그냥 내부 보고문서예요. 내부 보고문서. 그러니까 이거는 검증조서처럼 인정해줘 안 해줘? 안 해주죠. 검증조서, 실황조사서까지는 검증에 관한 조서로 보죠. 보지만 수사보고서는 검증조서로 안 보죠. 아무리 검증의 결과가 써져 있어도 이거는 대외적으로 어떤 효력을 갖는 문서가 아니고 그냥 내부 보고 문서예요. 내부 보고 문서. 그래서 이거는 검증조서 효력이 인정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됐고요. 자, 답은 4번인데 쉽죠? 자, 아까 이제 우리 배웠던 뭐죠? 증거 보존으로 연결되는 거잖아요. 아까 못한다는 게 뭐 못한다 그랬죠? 피고인 신문, 피의자 신문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걸 활용하는 거예요. 자, 증인신문 할 수 있으니까 증인신문 한 건 좋아요. 그러면 이제 그 조서에 증인이 진술한 내용이 써져 있으면 당연히 그건 증거는 인정이 되는 겁니다. 311조로. 자, 근데 증인이 한 말이 아니고 누가 한 말? 범인이 한 말. 자, 그럼 그건 써져 있어도 피고인 신문, 피의자 신문 못 하는 거니까 그건 써져 있어도 311조에 대한 증거는 인정이 안 되는 거죠. 안 됩니다. 그래서 자주 나오는 질문이죠. 지금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이요.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은 이건 311조가 적용이 안 됩니다. 적용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증거 보존 절차에서는 피의자 신문을 못 하는 거죠. 피의자 신문, 피고인 신문 못 하는 거니까. 자, 22번입니다. 자, 22번은 1번인데요. 자, 여기로 가는 거죠. 자, 이렇게 자기가 이제 진행하는 맡겨진 사물을 처리하면서 계속적 기계적으로 기재한 문서, 이거는 315도 적용이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 의사의 경우 진료 기록부 차트죠. 그건 기계적으로 계속 적는 겁니다. 그건 인정이 되지만 진단서는 계속적 반복적으로 적는 게 아니고 특정한 환자에 대한 자기 의견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315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호사가 피고인에 대한 법률 자문 과정에 작성한 전자문서예요. 법률 의견서입니다. 자, 이건 기적 반복적으로 작성될 문서 아니면 그냥 특정한 사건에 대한 자기 의견? 특정한 사건에 대한 자기 의견. 자, 그러니까 이건 315조 적용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럼 뭘로 가야 돼?
사인이 작성한 진술서로 가는 거니까 313조로 가는 거죠. 313조로 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특신 상황이죠. 뭐 이거는 여러 번 했고요. 아주 믿을 만하다. 이제 굳이 반대 신문의 기여가 부여되지 않아도 고도의 신용성이 정황성 보장되는 경우 아주 믿을 만한 경우를 말한다. 뭐 가장 기본적으로 여기서 뭐 틀린 점은 절대 없고요. 다만 이제 이걸 증명을 어떻게 할 거냐 이 지문이 나오는 거잖아요. 검사가 증명해야 되고 자유로운 증명하면 된다. 조금만 잘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3번. 자, 다른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의 공판 조서 중에 일부인 증인신문 조서예요. 자, 그러면 당해 사건의 증인신문 조서는 아니지만 다른 사건이긴 하지만 그것도 법원에 작성된 거니까 믿을만하죠. 믿을만하니까. 기타 특히 신용만 정황에서 작성된 문서에 해당하죠. 쉽게 말하면 이것도 마찬가지. 아까 적부심 문서와 마찬가지로 311조가 적용되지 않지만 315조로 간다는 거죠. 315조. 답 쉽네요. 그죠? 자, 지금 세관 공무원이 작성한 자기 증거와 관련 작성된 문서니까 당연히 뭐 315조 1호 네, 공무원의 직무상 증명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문서에 해당하는 거죠.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지문도 있고 그다음에 뭐 이게 우리나라 공무원이 아닌 뭐 일본 그 하관 세관 공무원이어도 상관없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23번요. 자, 자백 보강 법칙입니다. 자, 이건 뭐 가장 기본 지문이죠. 자, 지금 피고인의 자백만 이제 유일한 증거면 이제 보강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자, 요 자백은 누구 자백? 피고인 자백. 자, 그러면 공동 피고인의 진술은 그 피고인 자백에 포함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다른 공범 자백은 보강 증거 없이 바로 증거를 쓸 수 있는 겁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2번입니다. 답으로 나왔네요. 워낙 많이 나온 지문, 틀리 쉬운 지문. 자, 상습범은 포괄일죄. 그럼 낚이는 게 뭐죠? 일죄니까 보강 증거 그냥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 개의 범행을 해서 상습성이 있다는 게 인정이 되어야 상습범 가중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여러 개의 범행에 대한 보강 증거가 다 필요한 거죠. 다 별도로. 개별적으로 다 보강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일죄니까 한 개만 있으면 된다. 그렇게 가면 틀린다고. 여러분, 그 제일 어려운 질문 이 질문이죠. 이 질문. 일죄는 한 개만 있으면 되고 단순 일죄는 실체적게 하면 죄가 여러 개니까 당연히 별도로 있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는데 요거 상습범은 포괄 일죄지만 보강 증거가 다 별도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건 뭐 제일 많이 나온 질문이요. 자, 이제 보강 증거는 이 피고인의 자백과 별개의 독립된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죠. 뭐 피고인이 이제 범행을 자행한 걸 들었다는 것은 뭐 피고인의 자백이나 같은 내용이니까 보강 증거에 포함이 안 되는 거죠. 포함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보강 증거는 직접 증거 아니어도 되죠. 간접 증거나 정황 증거도 되고, 그 다음에 그 보강 증거만 갖고 범죄 사실 전부를 인정할 정도가 돼야 돼요. 그럴 필요도 없죠. 자백과 보강 증거가 합쳐져서 이제 유죄 의심 증언 형사가 정도가 되면 되는 거죠. 되는 겁니다. 자, 24번입니다. 공소기각 판결이죠. 판결입니다. 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사건이네요. 그죠? 자, 그럼 이제 소년보호처분은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건 기판력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면소 판결로 가는 게 아니고 어디로 가야 돼요? 공소기각 판결로 가는 거죠. 자, 논리는 소년보호처분 받은 사건은 공소제기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걸 위반해서 공소제기한 거니까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 위반해서 무효인 때 여기에 대해서 공소기각 판결해야 되는 거죠. 판결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재무다치 고처에서 천해죠. 반의사 불벌죄인데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 표시가 있거나 자, 처벌을 희망하는 처리됐을 때 공소기각 판결 사유 가장 기본이고.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자, 사기죄에서 피고인과
피고인의 딸과 피해자의 아들이 혼인관계에 있음에도 고소권자의 적법한 고소가 없다면 공소하게 판결사유에 해당한다 그랬는데, 자, 이거는 이제 이 형법 공부하신 분들은 가장 기본 지문인데, 형소법 공부하신 분들은 좀 낯설 수도 있으니까 이건 설명을 잠깐만 드릴게요. 자, 여러분 민총에서 가족법 조금 배우시나요? 가족법? 전혀 안 배워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감남과 은려가 이제 결혼했어요. 자, 근데 감남의 아버지 A가 있고, 은려의 아버지 B가 있어요. 자, 그럼 A하고 B 사이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사돈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세상에 믿을 놈이 없다고 이 신부 아버지가 신랑 아버지한테요? 사기를 친 겁니다. 근데 이제 이 A 입장에서는 이 B가 뭐죠? 사돈이에요. 자기 며느리의 아버지잖아. 며느리 얼굴을 봐서 차마 고소를 못한 겁니다. 자, 근데 검사가 이걸 공소유기한 겁니다. 자, 그랬더니 변호사의 주장이 뭐냐? 자, 우리 친족 상도례 아시죠? 328조 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에 대해요. 자, 그거는 아니죠.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외의 친족이다 라고 해서, 그러면 뭐가 되는 거야? 328조 2항이 적용되면 뭐죠? 친고죄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고소를 안 했네? 친고죄인데 고소 없었으니까 공소기각 판결해야 된다. 자, 이게 이제 변호사 주장이에요. 근데 대법원의 대답이 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혹시 민정 시간에 전혀 안 배웠나요? 사도는 친족의 친족 아니야? 사도는 친족이 아닙니다. 자, 가족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친족은요, 배우자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혈족들, 그 다음 인척들, 8촌인의 혈족, 4촌인 인척. 자, 그 다음에 배우자, 혈족, 배우자까지는 친척이에요. 배우자, 혈족, 배우자라는 게 뭐예요? 처남댁 이런 사람들이죠. 자기 아내의 오빠의 배우자잖아요. 그럼 친족이에요. 친족입니다. 근데 사도를 뭐라고 부르냐면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이라고 해요. 이거는 우리 민법에서 친족에서 삭제됐습니다. 민법, 가족법 바뀌면서. 그래서 지금은 사도는요, 정서적으로는 굉장히 가까운 친척 같지만 친족이 아닙니다. 친족이 아니에요. 자, 그럼 사도 친족이 아니에요. 자, 그럼 친족 아니니까 공소제기 할 때 고소 있어야 될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이 그냥 유죄 판결 바로 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지문이 하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지문이 하나 있습니다. 자, 어떤 지문이냐면요. 사위가 장인한테 사기를 친 겁니다. 사위가 장인한테 사기 친 거예요. 자, 그 친족상도에 적용이 되냐는 겁니다. 자, 328조 1항이 뭐라고 되어 있냐? 직계혈족. 아니죠? 직계혈족 아니잖아요? 배우자. 아니죠? 동거친족, 동거가족? 아닙니다. 자, 또는 그 배우자 그랬어요. 자, 그 해석이 문제예요. 또는 그 배우자는 바로 앞에 나오는 동거친족의 배우자 말하는 게 아니라 직계혈족의 배우자, 동거친족의 배우자, 동거가족의 배우자를 모두 의미하는 것이다. 이게 판례 입장입니다. 자, 그러면 이 피해자 입장에서 이 사위는 뭐죠? 자기 딸의 남편이네죠. 자, 뭐요? 직계혈족의 배우자예요. 그럼 328조 적용됩니다. 1항. 그래서 이건 뭐죠? 바로 형면제예요. 사위는 딸과 마찬가지입니다. 예. 자식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바로 형면제입니다. 자, 그럼 정리하면 어떻게 해요? 사도는 이제 친족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친족 아닙니다. 친족 아닙니다. 자, 친족 아니니까 328조 적용돼 안 돼? 적용이 안 돼요.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자, 이거는 증거죄 아니에요. 증거죄 아닙니다. 자, 그래서 고소 없어도 바로 유죄 판결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서 다시 공소 제기되었네요. 뭐죠? 재무 다취고체에서 뭐죠? 같은 법원에 지금 이중기소가 된 겁니다. 공소기각 판결 사유. 됐죠? 자, 취사 경범 때 그 경은 다른 법원에 이중기소가 된 거고, 그거는 공소기각 결정 사유지만, 이건 공소기각 판결 사유. 자, 맞죠? 맞습니다. 자, 25번입니다. 25번은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고요. 자, 이것도 이제 다른 징역 기출 문제인데. 자, 1번부터 봅시다. 쉽죠? 자,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은 피고인과 검사 쌍방이 상소한 결과 검사의 상소가 받아들여져서, 자, 그럼 고수들은 어디만 읽어보는데? 쌍방이 상소 끝났죠. 자, 누구만 상소했을 때? 피고인만 상소했을 때. 검사도 다투잖아요. 검사도 상소했고, 검사의 상소가 받아들여졌어요. 그때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 적용이 안 돼요.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이죠. 자,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 그랬으니까 피고인만 항소했으니까 불이익 변경 원칙 적용되는 거고요. 적용이 되는 거고. 자, 뭐 중간에 막 낚았지만 답은 어디 있어요? 동일한요. 끝났죠? 형이 동일해요. 동일합니다. 자, 불이익해, 불이익하지 않아? 불이익하지 않죠. 자, 그래서 뭐 이렇게 낚았죠. 그죠? 1심이 인정한 사실의 일부가 2심에서 무죄로 됐다고 하더라도, 일부가 무죄가 됐다고 하더라도 형이 동일해요. 동일하면. 자, 그럼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 위반이 아니죠. 아닙니다. 바로 답은 2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자, 항소심이 1심에서 별개의 사건으로 따로 2개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피고인에 대해서 사건을 병합심리해서 병합범을 처단하면서 1심의 각 형량보다가 중한형을 선고하는 것. 자, 불이익 변경 금지에 어긋나지 아니한다. 자, 맞죠? 맞습니다. 자, 이런 얘기잖아요. 지금 A죄로 징역 7년, 자, B죄로 징역 3년. 자, 이렇게 이제 선고된 거죠. 1심에서 별개의 사건으로 따로따로 2개형 선고. 근데 항소심에서 이걸 같이 병합했어요. 같이. 자, 그래서 징역 예를 들어서 8년이 나왔다. 자, 요거보다도 세고 요거보다도 세죠? 그러나 불이익해요? 아니죠. 합하면 10년인데 오히려 징역 8년이 더 가벼운 형이니까 이게 불이익 변경 원칙 위반 맞아? 아니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각각의 형량보다 더 세도 이게 병합심리에 대해서 징역 8년이 나오는 건 불이익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형량보다 더 중해도 이게 전체적인 형량이 더 불이익하지 않죠. 불이익하지 않기 때문에 불이익 변경 위반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자, 피고인이 상고했죠. 자, 그래서 상고에서 이제 원심 판결을 깼으니까 피고인의 상고가 받아들여진 겁니다. 그래서 파기환송돼서 원심 판결 돌아왔네요. 자, 그러면 파기환송심에서도 당연히 불이익 변경 원칙이 적용이 되죠.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 파기된 항소심 판결보다가 중한형을 선고할 수는 없다. 자, 맞죠? 맞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보시고요. 자, 이제 조금 쉬었다가 이해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